오늘 먼저 비공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석 대변인을 1인 추가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임명되는 수석 대변인에는 박충권 현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당 수석 대변인은 3인 체제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어서 상설위원회 위원장 2인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신규 임명입니다. 법률자문위원장에 김태규 의원, 미디어위원장에 이진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여러 가지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수석 대변인이랑 위원장 임명 추가 임명하신 취지랑 인선 배경 좀 주시죠. 네. 일단 당 수석 대변인은 그동안 2인 체제로 운영해온 수석 대변인의 업무적 부담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1인을 추가적으로 임명함으로써 현 수석 대변인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가 있고요. 원내 대변인도 현재 3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기 위한 뜻도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로 임명된 수석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미 원내에서 대변인으로 활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차원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 상설위원회 위원장님의 경우에는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향후 관련 분야 특이 운영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비공개 신고위원회에서 권영진 의원에 대한 내용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권영진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우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진 의원의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보수의 품격과 당의 리더십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어느 한 분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를 소집해서 가능한 가장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제명을 포함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참석한 모든 지도부 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국민 사과도 필요하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본인의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본인이 책임지고 행동에 대해서 처신하는 것이 맞다고 최고위원들께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어느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들, 이미 2021년도 등을 비롯한 과거의 사례들과의 비례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엄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당원 당규가 규정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잇따라야 한다는데 지도부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라고 하는 왜곡된 그런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최고위원들 그리고 그 외 원내대표, 부대표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분도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한 분이 또 사임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배경이랑 그리고 뭔가 추가 인선을 하실 계획도 네. 있는지. 제가 아는 바에서 말씀을 드리면 윤리위원 한 분 사퇴는 최근 언론에 본인의 실명이 공개된 부분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인선 계획. 추가 인선에 대해서는 당 대표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윤리위 내부의 운영과 관련한 불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 관련했어요. 내부 비공개에서 논의해준 내용은 알겠는데 당 대표께서 관련해서 따로 당부를 주시거나 말씀하신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대표께서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지막에 그 입장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의 발언만 있으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내대표께서는 본인의 문제라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러 최고위원들이 이 부분이 단순히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대표께서 계속 회의에 참석을 하시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원내대표께서 회의장을 이석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형진 의원은 기존에 배치됐던 상임위에 배제가 되는 건가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실에서 결정을 하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은 일단 행안위 간사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상임위 사퇴와 대국민 사과로 넘어가기에는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도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권영진 의원님의 일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최고위를 소집해서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많은 최고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있으셨지만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당사자에게 소명 등 필요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국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오늘 당장 징계 개시 결정을 윤리위에 청구하기에는 이르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전수 원내대표께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서 기자회견으로 입장 표명을 했을 때 해당 입장 표명에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 원내대표께 최고위원들이 정 원내대표의 뜻을 한번 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그 취지의 의견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당 운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번 일이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경징계로 그칠 경우 제2, 제3의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으면 원내대표 멱살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된다,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뤘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당은
자율과 책임성이라고 하는 큰 원칙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강과 규율이 뒷받침되어 있고요. 이런 원칙이 무너지는 정당은 더 이상 공당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최고위회에서도 최고위원 몇 분께서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너무 쉽고 우습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포함해서 이번 사안이 우리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향후 당 운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이번 사안을 접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윤리위원장이 정병 위원 대변인 비판하고 이거에 대한 입장을 네, 윤리위원은 과거에도 보시는 것처럼 현역 의원들도 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위원장의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리위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는 당 대표를 위한 기구도 아닙니다. 우리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준사법적 자율기구입니다. 당원 당규에 의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소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선고 공천법 관련하는데 나오면 국민의힘 입장 따로 있습니다. 1심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대법원의 재판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어쩌면 쌍둥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 여러 가지를 따져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훨씬 더 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지적되고 있는 비용, 선거 비용 보전과 관련된 부분은 똑같이 유사한 사안인 민주당에게도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당 운영 방안 관련해서 좀 뭔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동안 당대표께서 당 실무자들로부터 당 운영 또는 방향성, 비전에 대한 다양한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곧 당대표 취임 1주년이 되는데요. 그 시점에 맞춰서 큰 방향성과 비전, 운영의 큰 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언론에서 앞서 나가고 계신 것처럼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재 참정권 훼손으로 인한 특검법 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고 간철되는지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이어서 당 대표께서 큰 국민의힘 쇄신 방향에 대해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8월 중순에 구체적인 당 개혁 방안을 내놓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당내의 협의체나 기구를 만들어서 그 방안에 대한 논의를 또 진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리 빨라도 두세 달은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양현장 최고위원이 당원 특검 보호선거 언급하셨는데 혹시 이중 경적 문제에 대한 당청의 입장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도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치욕스러운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낯 부끄러운 언사, 폭언들을 직접 들으면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 당 구성원의 일탈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보수의 품격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재현되지 않도록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